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명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현의 오동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현은 저희 조합 고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대교 전주 정비사업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오동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주 명도 절차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명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교 재건축이 다른 타 사업지에 비해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좋은 거는 다시 짚어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4년 2월에 추진이 승인한 이후로 조합 설립 24년 2월, 25년 8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지금 26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6년 10월에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주가 마쳐지면은 철거하고 27년 12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수치만큼 7,987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912세대를 짓게 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착공에 앞서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 사이에 두고 있는 이주 개시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착공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의 이주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과천주공 8구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교에 비해서 약 3배, 사실은 거의 4배 정도에 되는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이었는데요. 이주가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의하게 새겨야 될 것은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주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점은, 물론 이제 조합 자체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주 절차에 대한 협의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법령에서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지만은 이러한 이주 명도 절차, 명도 소송이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가? 첫 번째는 소유자인 점유자분들, 이거는 조합원분들은 당연하고 청사자분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이주해서 명도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 또는 이제 현청자로부터 이 아파트를 임차하신 임차인 또한 당연히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로 이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되면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모든 점유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차인을 두고 계시는 조합원분들이 지금 아마 많으실 텐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가끔 그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항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제70조 5항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호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서, 대법원 역시도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판결에 보시면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권자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 즉 조합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명도 소송에 앞서서 조합에서는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명도 소송에 앞서서 지금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특정 이후에는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된 내용을 조합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은 이제 당사자 한정이라는 효과를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조합에서 담보가 나오면 담보 제공한 다음에 인용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조합원분들한테 어떤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이걸 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수개월이 걸쳐서 명도를 했다가 사실은 명도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하고 난 이후에 본론이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면은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안이 명도 소송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소장을 접수를 하고 본안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소 제기 시부터 사실은 판결 선고, 집행을 떠나서 선고 시까지만 해도 대략 한 7, 8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명도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정비 사업, 특히 대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사업 시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절차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 정한 2주 개시 기간, 2주 기간 내에 2주를 하신다면은 소가 접수되더라도 그 이후에 절차는 소치하를 통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원래 지금 조합원들 이렇게 이제 빠른 사업 속도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주 기간 내에 예정된 대로 나가시기만 하면은 명도 소송에 관련해서 어떠한 불편도 겪으실 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나는 자진해서 나갈 거다. 근데 나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철거하고 착공을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뭐 576세대 중에 한 세대가 안 나가고 거기 점유하고 있으면은 아파트를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착공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동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라도 다 모두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조합 입장에서 특히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이 상황에서 전체 세대 중에 누가 나가고 안 나갈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 누구 세대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됐을 때 그때 가서야 나는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이주만 하시면은 소를 취하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에 나가서 변론하신다는 등 판결을 받는다는 등의 어떤 불편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과 비용적 측면에서 먼저 명도소송을 전부 다 제기를 해놓되 소치하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공사 도급 계약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착공을 한 이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반대로는 착공 전까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착공 전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2주입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체되면 뭐냐? 공사비도 오른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2주 명도를 빨리 해야지 공사비 인상을 받고 그만큼 분담금이나 이런 부담도 줄어들고 사업도 빨리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총 공사비가 뭐 예정입니다는 7,9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상하는 율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1%만 올라도 80억 원이 올라갑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이제 사업비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온전히 조합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의 대출 사업비를 마련했다. 근데 그게 5%의 이율이다. 그러면은 월로 따져도 월 21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마다 엄청난, 사실 날마다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의 부담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도소송을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2026년 10월에 이주 기간을 잡아서 이주 개시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주 기간 만료 이후에 명도 소송을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7,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주를 하고 지금 조합에서 잡는 거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명도 소송을 들어가면은 또 7, 8개월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그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를 개시함과 동시에 사실 명도 소송을 접수를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 개시 기간 내부터 이주 기간 내에 지금 자발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주하시면서 명도 소송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주 개시와 함께 명도 소송부터 같이 진행돼서 접수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적은 건데요.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자지 이주를 하신다면은 명도 소송이 대상이 되시지만 취하를 즉시 해드리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명도 소송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 내가 어떤 손해를 부담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이주 기간 내에 이주만 하시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끝까지 이제 이주를 안 하시고 다투시면서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이라도 이주하시면은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임차인이 살고 있으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차인 사는 집은 당연히 현재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가 늦어질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나 조합원 여러분들께 발생한 손해를 분담시키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주 명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